네, 현상금 8천만 원. 아버지와 아들에게 나란히 현상금이 걸렸습니다. 유병원 회장과 장남 유대균 씨는 지금 어디에 숨어 있는 걸까요? 송승호 전 월간조선 팀장과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 그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그동안은 종교 지도자라고 참 많이 예우도 해주었는데 이렇게 가보니까 도망갈 위험도 높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높다 이렇게 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이제 대개 이제 그 말씀하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높다는 거는 결국에는 범죄로 처벌받을 형량이 굉장히 강하게 처벌받을 그 가능성이 높다. 이랬을 때 아무래도 본인이 도망가거나 증거를 감추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서류만으로도 심사가 됐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지금 이미 구속된 측근이라고 하는 계열사 대표들의 진술이 있고 또 자금의 흐름 자체가 굉장히 명확한 편이에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예. 뭐 자기 이름으로 빼돌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액수만 많지. 물론 그렇죠. 예. 공물용 명목이나 아니면은 뭐 사진을 팔았다나 이런 것들이 다 그 네. 배임을 해서 공범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영장을 쉽게 발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범죄 혐의로 봐서는 이제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복잡한 수사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정말 그들만의 어떤 유병헌만의 왕국을 건설을 해놨고 예. 이번 사고로 인해서 알려져서 그렇지 정말 폐쇄적인 조직이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어떤 경영을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수사 자체, 그러니까 재산을 찾는 건 좀 어렵겠지만 수사 자체는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습니다. 신병만 네. 확보하면. 예. 동시에 현상금이 걸렸습니다. 유병원 회장한테 5천만 원, 첫째 아들 대균 씨에게 3천만 원. 실제로 이렇게 현상금이 걸리면 뭐 범인을 좀 수배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물론 일반인들이 봐서 그냥 뭐 범인을 쉽게 잡는다 이런다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도피 행각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뭐 숙소를 가든지 뭐 식당을 가든지 뭐 거기 일하시는 마주칠 분들의 때. 눈에 띌 수가 네. 있거든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주변 사람들 중에서도 일단 지금 심리적으로 굉장한 압박감을 느낄 겁니다. 이 유병헌 전 회장이 이제는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다는 생각도 할 것이고 네. 거기에 조금 전에 뉴스에서도 나왔듯이 검찰에서도 숨겨줄 경우에 범인 은닉이나 도피로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했죠. 네. 거기에 또 현상금까지 걸렸단 말이에요. 그럼 예. 이젠 돌아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겠죠. 그 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좀 현상금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이 정도. 저는 좀 현상금을 좀 더 올렸으면 좋겠어요. 예. 네. 왜 그러냐 하면은 일반 사건과 좀 다르다 이거죠. 예. 왜 그러냐 하면 어쨌든 이 유병헌 회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에게 협조적인 사람이 기독교복음 침례가 뭐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서진 않을 거 아닙니까, 교인들이.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협조적인 사람이 일단은 10만 명이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네요. 적극적인 주변에. 협조자는 아닐지라도 예, 네. 예. 어쨌든 일반 사람보다는 협조자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인들은 예. 교인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이 핵심 기독교 복음 침례의 이제 핵심들하고 이제 연결을 하거나 예. 유병헌 회장이 안 그러면은 세모 계열사 지금 구속이 되지 않은 임직원들과 연결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제일 높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유병헌 회장이 접촉을 해오면 거기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제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접촉해 올 가능성이.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이런 금액 가지고 교인들이 예를 들어서 자칫하면 유병헌 회장을 배신한다는 소리도 들어야 되는데 네. 그렇죠. 신고 되겠냐 이거죠. 이 금액 가지고. 다른 그 범인들과 한번 그 범죄 신고 보상금을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요 범죄자 신고 보상금과 비교를 해볼 텐데요. 탈옥수 신창원 기억하시죠? 예. 이때는 보상금이 5천만 원이었고요. 강간 살해범, 부산 강간 살해범 김길태 2천만 원, 또 탈주범 이대우 1천만 원이었고요. 칠성파 두목 이강환 씨는 1천만 원의 이 보상금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신창원, 김길태, 이대우, 이광환 이런 사람들은 사실 주변에 도와줄 사람들이 없지만 네. 그렇죠. 유병헌 회장은 신도들이 지금 보호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능성이 높죠. 예.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도주가 검찰 입장에서는 더 찾아야 되고 경찰 입장에서는 더 찾아야 되기 때문에 보상금도 더 올려줘야 된다. 예. 자, 그러면 내부 고발자를 찾는 게 지금으로서는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소재 예, 파악하는데요. 아무래도 예. 네. 그러니까 금수원을 빠져나왔다는 얘기도 이미 주말에 내부 고발자의 얘기가 있었기에 미리 알게 된 거라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물론 뭐 금수원에 언제 빠져나오냐 그 시점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은 네. 훨씬 지금 그 검찰 쪽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토요일 17일, 네. 5월 17일보다 저는 훨씬 그 앞에 빠져나왔다고 보는데. 그 전에 네. 출연했었을 때 그런 가능성을 그렇죠. 제기하셨었습니다. 예, 예. 제가 이제 제기를 예. 했었는데
문제는 자, 국내에 이제 유병헌 회장 같은 경우에 국내에 뭐 해외로 아직 빠져나가지 못했을 것 같아요. 국내에 예. 이제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면은 예. 자, 첫째는 세모 계열사와 관계되는 건물이나 장소에는 유병헌 회장이 안 갈 거란 말이죠. 아, 그렇지. 아무래도. 검찰이 이미 전국에 다 이제 수배령을 내려가지고 예. 조사를 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다음에 또 자기가 100% 믿지 않는 신도한테 또 연락을 안 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네. 예. 그렇죠. 확실한 신도. 이거를 보면 이런 걸 그 정황을 보면은 아. 그 유병헌 회장을 참 찾기는 참 쉽지 않다. 일단은 다른 이제 탈주범하고 뭐 신창호이나 이런 거하고는 다르다 이죠 상황이. 예. 네. 그리고 이 양반 유병헌 회장 사진이 워낙 많이 알려져 있는데 예. 이 사진은 문제는 뭐냐면 전부 2005년 최소한 이전 사진이란 말이죠. 아. 가장 최근 사진은 최근 사진은 지금 없어요 나온 게. 아, 예. 언론에 네. 보도된 것도 없고 검찰도 그 수배를 내렸는데 그 사진이 제가 보니까 아마 2005년, 2000년대 초 사진 같아요. 예. 제가 볼 때는. 예. 그러니까 이후의 모습이 또 일반인들이 유병헌 회장이 어떻게 변했을지도 모른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 참 근거가 쉽지 않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어디쯤 숨어 있을 것 같습니까? 글쎄요, 저도 일단 아직까지는 국외로 가기는 어려웠을 것 같고, 네, 해외도 지금 어렵다. 이제 워낙 연령도 높은 편이고 또 그 국내에서 했던 생활도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지금 자연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본인이 사진도 많이 찍고 했으니까 많은 그 영농조합이나 속에. 뭐 이런 데를 통해서 네. 뭐 그런 거처를 마련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네. 예. 지금 유 회장이 받고 있는 횡령, 배임, 탈세 혐의 세 개 합치면 한 1,400만 원 정도 총액이 된다고 해요. 400억. 네, 1,400억 원 정도. 예. 자, 그래서 이제 검찰이 좀 구상권 서둘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도 있거든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지금 일단 그거를 신병을 확보를 해야 네. 이거를 먼저 과연 신병을 확보를 하고, 두 번째로는 과연 지금 뭐 벌금이나,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횡령이나 배임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벌금을 매기는 거는 네. 가능하겠지만은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지금 사고 자체와 관련된 어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인데, 네. 신병을 확보해야 이 사람과 직접적인 사고와의 연관성을 또 잡을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재산 부분들도 그렇습니다. 이게 과연 지금 뭐 실소유주가 유병헌인데 유병헌이 재산을 사실상 어떤 행사를 해온 건 맞는데, 예. 그러면 원래 그 자금을 만든 건 누구냐?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예. 명의자가 다른 사람으로 돼 있더라도 실소유주는 지금까지는 유병헌으로 돼 있는데, 그럼 원래 그 돈은 누구에게 나온 것이냐? 그럼 또 이게 또 예를 들어서 신도들이 헌금으로 조성한 헌금이었다. 것이다. 이렇게 돼 버리면 네. 또 복잡해지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문제를 다 하나하나 모든 재산에 대해서 다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유병헌을 잡는 게 관건입니다. 먼저다. 사실. 네. 요 그 구상권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제가 네. 이제 어저께 우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270억 270억 상당의 이제 구원파로 건저당을 돌려놨다. 기독교금 침내에 이제 그 건저당을 했다. 예. 우리가 이제 우려하는 부분이 그거니까 조금 전에 우리 양 변호사 말씀하셨듯이 교회 재산이다 그거 교회가 네. 또는 빌려줬다 이렇게 나왔을 때 예. 이 건저당 자체를 네. 취소하는 게 참 법률적으로 이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제 우리 걱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사실 이제 이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어요. 네. 왜 그러냐? 제가 이제 그 기독교금 침례 쪽에 예. 제가 이제 좀 어저께 전화를 해서 알아봤어요. 네. 알아보니까 어떻게 예. 얘기를 하느냐? 예. 구원파 쪽에서 예. 그 트라이곤 코리아라는 회사 있죠. 트라이곤 네. 코리아. 예. 거기에다가 기독교 복음 침례회 명의로 그 신협 등 20몇 곳에게 돈을 빌려가지고 네. 수백억을 여기다 지원을 해줬다는 거예요. 아. 빌려줬다는 거예요. 트라이건 코리아에다가 트라이곤 코리아에. 예. 네. 그래서 우리가 빌려준 아, 걸 빌려준 돈은 교회 다시 재산이기 받는 거다. 때문에 네. 우리가 건저당을 확보하는 건 당연하지 않냐. 네. 신도들은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미 어저께 네. 제가 예. 확인을 해보니까. 네. 그래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아. 그래서 혹시 검찰도 이 방송을 듣는다면은 예. 이미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거죠. 네. 예. 기독교 복음 침례에서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이제 대비책을 아. 우리 이제 좀 더 강하게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세밀하게. 우리 교회 재산이고 교회 재산으로 빌려줬기 때문에 그 재산에 우리가 근저당 설정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거 못 뺏어간다. 그렇죠. 검찰도 못 뺏어간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선순위에 뒤로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에서. 실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사실 유 전 회장이 지난 91년에 처벌을 받은 것도 그때를 돌이켜 보면은 뭐였습니까? 신도들 명의로 대출을 다 받아가지고 그 돈 자기가 유용을 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걸로 처벌을 그럼 그 재산은 원래 또 신도들께 맞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답답하고 복잡한 사정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피해자가 이 피해자가 주체적으로 이게 안 나타나고 내가 빌려준 돈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한마디로 교회 입장에서 보면은 예. 자기들은 이 계좌로 송금을 했기 때문에 트라이건 코리아에 네. 송금 기록이 다 남아있다는 거예요, 남아있다. 지금. 네. 그렇죠. 이래 됐을 때 검찰이 이거를 건저당 부분을 네. 강제 이제 해제를 시켜야 해야 되는데 되는데.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이게 예. 100억대 전 재산을 내놓겠다라고 유 회장이 발언한 뒤에 나흘 뒤에 이뤄졌는데 설정일을 또 4월 3일로 그렇죠. 설정해서 예, 예. 세월호 침몰 사고 전후로 예. 교묘하게 날짜를 좀 꿰맞춘 느낌이에요. 그렇죠. 예, 지금 이제 물론 사고를 예견했을 수는 없겠지만은 네. 그 이후에 4월 이제 16일 날 사고 나고 4월 28일, 29일 사이에 이제 건저당 신청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건저당이. 그러니까 사고 직후죠. 사고 직후. 네. 그죠? 바로. 그러니까 사고 나니까 지난번에 세모 계열사는 보면은 87년 오대양 사건이나 91년도 이제 유병헌 회장이 구속될 때 네. 세모 계열사가 집중적으로 조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미 학습 효과가 있다 이거죠. 여기는 네. 세모 계열사는. 그래서 바로 사고 직후 그렇게 건저당 조치를 하지 않았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얘기한 것이 4월 3일은 실제로 계약이 체결된 날로 보이진 않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쵸. 이 계약일 자체가 이 어떤 본인이 피해를 배상해야 될 상황이 왔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체결한 것이라는 것만 밝혀낸다면 네. 그래도 법적으로는 사회행위 취소를 한다거나 등기 자체를 무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닌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채권이 존재한다면 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네. 그 주로 어느 부동산인지 저희들이 좀 찾아봤는데요. 그래픽으로 국내에 있는 주요 부동산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금수원이 일단 있고요. 네. 그다음, 서울 연곡동에 있는 세모타운. 예. 그리고 그리고 경북 청송에 또 있고요. 네, 제주 서귀포에 농장이 있고요. 전남 보성에도 차밭이 있습니다. 약 2천억 원대 이상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저게 다 영농조합법인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대부분 이제 저 구역들이 사실은 원래는 네. 농업을 하는 분들에게 지원책으로서 토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원래는 토지 거래가 안 된다거나 특정 용도가 제한된 구역인데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사실은 영농조합을 만든 거거든요. 그렇죠. 그 네. 부분도 우리나라의 지금 현행 영농조합 제도가 얼마나 잘못 운영되고 있는가를 더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예요. 세금도 안 내고 그렇죠. 영농조합법인. 그 조합원 자격에는 원래 농업을 해야 되는데 주소도 그쪽에 있어야 되고 그 대주주라든가 소유주들이 지금 한 사람도 사실은 농업과는 관계 없는 일을 했잖아요. 네. 그런 예. 부분들이 그 부분도 또 제도 정비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예. 살펴본 게 국내 재산만이고 해외 재산이 더 있잖아요. 프랑스에는 마을도 소유하고 있다고 그렇죠. 해요. 네. 프랑스뿐만 아니라 이제 이게 기독교 복음 침례회가 캐나다, 미국, 멕시코, 브라질, 네. 필리핀, 프랑스부터 해가지고 다 나가 있단 말이죠, 해외에.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제 그 재산들은 물론 이제 유병헌 일가 이름으로 해놓은 것도 있겠지만 또 그쪽의 신도들이 또 국내와 똑같이 이렇게 또 해놓을 수도 있다. 그죠? 공동명의라든지 네. 이런 걸로 차명으로. 예. 그랬을 때 그 역시 찾아내기가 힘들고 국내 재산도 우리가 구상권을 행사하기 저는 간단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유병헌 일가 명의로 돼 있으면 간단한데 네. 거의 다 안 돼 있다 이거죠. 그리고 대부분 또 금융권의 담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부동산들이. 예.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신도들이 지금 도피를 돕고 있다. 아까 네. 검찰이 이제 범죄은닉죄로 처벌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로 일단은 검찰이 얘기를 했고 범죄은닉죄라는 게 꽤 가중 처벌이 좀 되는 그런 중범입니까? 어떻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 심리적 압박수단, 그러니까 주변인들을 압박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고 검찰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공공연하게 이제 지적을 한 것이고요. 네. 범죄은닉 도피죄 같은 경우는 벌금형 이상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만한 사람을 이렇게 숨겨주거나 도망가도록 도와줬을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상당히 무거운 벌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네. 이하의 징역. 팀장님, 10년 이하의 징역. 과연 순교까지 하겠다는 분이 10년 이하의 징역이 두려워서 도망자의 길을 도망자의 길을 선택했을까요? 어떻게 해요? 저는 이렇게 봐요. 이게
교리 입장에서 보면 기독교배금 침례의 교리 입장에서 보면은 아마 네. 유병헌 회장은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핍박받고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네. 나머지 그죠? 분들은 자신들이 무슨 12제자라고 생각할 그렇죠. 거고. 예, 그러니까 핍박받고 있기 때문에 이 핍박을 자기가 몸으로 이제 극복해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거라고요. 네. 그래서 범죄 의식보다는 교리적인 입장에서 핍박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네. 본인 스스로 절대 검찰에 자기 발로 가진 않을 것이다. 또 하나는 이런 대형 사건을 보면은 대검 중수부나 이런 데서 한 대형 사건을 보면은 이제 자기 이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서 가족, 특히 자녀들 이런 쪽의 혐의를 조사해서 압박을 이제 하고 그래서 그 부모인 진술을 받아내는데 네. 이 경우에는 자식들이 전부 다 지금 도피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유병헌 회장을 압박할 카드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더 어렵다 수사가 이렇게 알겠습니다. 봅니다. 뭐 검찰 수사 얘기 나왔으니까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뒤늦게 유병헌 회장이 탈출한 뒤에 수색을 했어요. 결국 뒷북 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는데 뭐 8개 박스에서 뭐 수사 자료를 압수했다고 하는데 결국 단서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글쎄요, 조심스럽긴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정말로 눈에 띄는 것들은 당연히 감췄겠죠. 당연히 없앴겠지만 증거라는 게 그렇습니다. 저희가 재판을 하다 보면은 상대방이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라고 내민 어떤 서류들에서도 사실 막상 찾다 보면은 이게 오히려 우리 쪽에 유리한 증거로 돌변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걸 완벽히 없앨 수는 없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뭔가 또 신도 명단도 확보를 했다고 하니까 예. 기대를 해봐야죠. 다각도로 봐야 예. 된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가 어제 이제 그 문을 열어주던 날 바뀌었던 그 현수막. 우리가 남이가 네. 처음에는 뭐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러더니 우리가 남이가 이분들이요. 이게 유병헌 회장 머릿속에서 나온 문구라고 생각은 들지만 아주 주변의 참모들이 머리를 잘 쓰는 사람들인지 전략가들. 이거는 유병헌 회장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생각해낼 수 없는 단어들인 게 많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안 그래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예. 지금 바뀐 이제 그 기독교복음 침례 대변인 이태종 씨하고 제가 통화를 해봤어요. 아, 예. 통화를 해봐서 이게 도대체 우리가 남이가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예. 하니까 본인도 잘 모르겠다. 아. 그래서 본인은 그러니까 이태종 씨 쪽에서는 개입을 안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건데 이제 기독교복음 침례에서 이제 유병헌 회장을 따르는 파도 있고 또 안 따르는 파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다 네. 따르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저 문구는 유병헌 회장을 따르는 쪽에서 붙인 것 같아요. 그렇겠죠. 예. 그렇지 안 그러면 예. 이태종 대변인이 모를 리가 없단 말이죠, 저 내용을.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그 기독교복음 침례회 유병헌 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아야 된다는 이런 이제 온건파들에 대해서 네. 던지는 메시지일 가능성도 있다 이거죠. 아. 우리가 같은 신도들에게. 교인들이고 우리가 형제들인데 아. 왜 당신들은 유병헌 회장을 보호하지 않느냐. 아. 이런 쪽에 이제 그 하는 의미일 수고 있고 또 내부 실제는. 단속용일 수 있고. 그렇죠. 단속용일 수 있고 예.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그 다른 이제 그 신도들이 10만 명이 되니까 예. 뭐 네. 검찰에도 있을 거고 신도들이 뭐 법조계도 있을 거고 뭐 공직에서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사람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일 수도 있다 그죠. 이렇게 어려운데 왜 당신들은 같은 교인 입장에서 좀 나서서 안 도와주느냐. 중의적인 그렇죠. 수 있는 예, 그래서 그 두 가지 의미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데 네. 근데 하여간 고도의 심리전은 틀림없어요. 예. 저는. 그런데 저는 조금 이상한 게 유병헌 회장이 김기춘 실장한테 던지는 메시지가 아닌가. 저는 오히려 그쪽의 가능성을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이 오대양 사건 때도 예. 그 본인은 그리고 구원파 어떤 분들은 그게 굉장히 정치적인 어떤 탄압이라는 주장을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국민들의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정부에 대한 어떤 실망감이라 이런 것도 굉장히 깊은 상황이니까 네. 이거를 어떤 사태를 국면 전환을 하기 위해서 니네가 그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시키는 게 아니냐. 그래서 사실 우리가 남이가라는 문구는 잘 알려졌다시피 과거에 이제 그 김기춘 비서실장도 관여가 됐던 이른바 초원복집 사건에서 나온 말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거를 들이밀면서 야 이거 사실은 우리 책임으로 돌리려는 거 아니냐, 정치적 목적 아니냐 이런 어떤 시위를 벌이는 게 아닌가 근데요, 싶습니다. 이게요, 이 김기춘 실장 입장에서는 이거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지금 도망가고 있는 사람이 국민적인 지탄을 받는 사람이 왜 자기를 물고 현수막을 늘어집니까? 통해서. 그렇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처음에 붙었던 문구, 플랜카드 네. 문구, 네. 김기춘 갈 비서실장 때까지 가보자. 갈 때까지 뭐. 가보자는 그거는 사실은 얘기는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그거는 적대 얘기가 관계인데 되는데 우리가 우리가 남이가는 남이가 이게 만약에 김기춘 비서실장을
대상으로 한 말이라면은 네. 당연히 명예훼손 남이지. 되죠. 마치 예, 뭔가 왜 있는 남이 것처럼. 돼야 되지, 남이 아니야 됩니까? 이게 이제 고대 심리전이다 이거죠. 그 우리가 언제 김기춘 비서실장 언급했느냐? 예. 네. 구원파 입장에서는 아. 우리가 언제 언급했느냐? 언론이 해석을 붙인 거지. 그저 우리가 언제 했느냐 나는 이거죠. 얘기만 했다. 네. 어렵습니다. 뭐 네. 나중에 가서는 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좀 너무 고도의 심리전. 이게 왜냐하면 현직 청와대 비서실장입니다. 네. 그런 분한테 이렇게까지 공격을 한다는 거는 이게 도망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뭐 좀 도발 같이 보이기도 하고요. 네.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설령 뭐 그게 실제 뭐 어떤 문제가 됐던 사건이라도 다시 끄집어내는 것 자체가 명예훼손에 분명히 해당하죠. 예, 알겠습니다. 자, 아마 갈 때까지 가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네. 봤을 때는 유병헌 회장이 정말로 갈 때까지 가보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송승호 월간조선 팀장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